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학력보다 뛰어난 사람이 연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있어요. 힘을 갖고 있으면 은퇴하더라도 그 창직의 어떤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도 훨씬 중요한 경험의 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공부 마음, 문해력을 책임지는 교육심리학자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옥이십니다. 제가 금년에 앞자가 5자에서 6자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제 머리가 굳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적 능력을 캐틀이라는 지능학자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구분합니다. 유동성 지능은 일종의 순발력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빨리 대처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결정성 지능은 오랫동안의 연륜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힘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동성 능력은, 순발력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결정성 지능, 즉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는 능력은 계속해서 향상돼요. 즉 나이가 들어도 머리는 정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향상된다. 우리의 능력은 내가 어떤 경험을 계속해서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굳어지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자꾸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장적 경험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점점 생각이 제한된다라는, 고립된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이 머리가 굳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머리가 지금 굳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들 찾아가지고 책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경험들을 확장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보다 풍부하게 살려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도 중요하고,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갇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좀 하고 계세요? 저는 뉴스를 많이 봐요. 뉴스는 새로움이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육 분야,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쪽의 기사들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 변화되는 여러 가지 사회 뉴스들을 보게 되면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기면 더 읽어보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자신이 지금 생활하는 바운더리를 넓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신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 변화들을 내가 보게 되면 뭔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이제는 다 알아. 이걸 우리가 오케이 플래터라고 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오케이. 근데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플래터. 일종의 평탄한 상황이 자기 능력이나 경험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노력에 따라서 플래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향상될 수 있는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몰입해보고 도전해보고 하는 그 젊은 마음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공부를 포기하느냐? 그럼 뭔가 내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점점 상실해가는 거예요. 그 상실해가는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내 분야에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나는 자신 있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를 내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통해서 훨씬 더 그 분야에서 리더로서, 또 그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해내공 제 책에 써놨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학력보다 나중에 이제 전문직의 경우에는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연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지고 읽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전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네 이렇게 일종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우자는 마음을 잃지 않고 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 내에서 승진도 잘 될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연봉도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문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나를 성장시키는 되게 중요한 기반 능력이에요. 사실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문해력을 21세기, 즉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새로운 것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이 변화되는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기반 능력이기 때문에 핵심 능력으로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문해력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해력 단순히 읽고 쓰는 거다라고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어떤 분야에 자신의 어떤 생각 그 다음에 그 분야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기반이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문해 경험들을 확장시키려고 또 심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일하느라 너무 바쁘면 책 못 읽고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거 맞습니다. 힘들면은 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어가지고 쉬었어. 쉬고 난 다음에 뭐 하십니까? 계속 쉬어? 어느 정도 쉬면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피곤하면 주말에 좀 쉽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쉰 다음에 충분히 쉬었다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쉴 때 그냥 푹 쉽니다. 그 다음에 푹 쉬는 행동이 계속돼요. 자꾸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자꾸 들게 되면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가 위축되고 위축되는 행동 또 소극적인 행동을 자기 스스로가 면죄부를 줘요. 결국 그 면죄부가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죽이게 됩니다. 면죄부를 절대 주지 마세요. 제가 문해내공에서 배움에는 은퇴가 없고 문해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계속해서 자기가 성장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힘이 뭐냐? 바로 문해력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힘, 그 이해의 결과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소위 말해서 은퇴하더라도 그 은퇴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지 그것이 창직이라도 그 창직의 어떤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데도 훨씬 중요한 나만의 어떤 경험의 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문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이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를 성장하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그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경험이기 때문에 따라서 꼭 명심하십시오. 배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문해에는 한계가 없습니다.